만나면 좋은 친구 MBC. 숫자들에 감춰진 비밀을 찾아라.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예산 추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선 소개 올립니다. 빅벙커의 예산 마스코트, 예산 팅커벨, 우지영 박사 반갑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또 저희와 함께 해줄 예산 특별감시위원분들 계십니다. 두 분 모셨는데요. 대구 여성운동의 중심, 대구 여성회의 남은주 대표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역의 가려진 곳곳을 취재하고 알리고 있는 매일신문의 배주연 기자 함께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일신문 배주연 기자라고 합니다. 자, 오늘도 역시 또 잘 부탁드리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예산 특별감시위원분들까지 모셨으니 본격적으로 예산 추적에 들어가 볼 텐데요. 자, 먼저 오늘 세 분의 예산 감시위원들과 파헤쳐볼 오늘의 예산 공개하겠습니다. 보시죠. 네, 오늘의 예산은 12,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매달 어떤 사람들을 위한 매달 1인당 지급되는 어떤 용품 구매 지원금이거든요. 과연 누구를 위한 어떤 용품일까요? 예산 힌트, 우지영 박사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음지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하는 빈곤. 받았지만 받은 것 같지 않은 예산. 12,000원짜리 피 흘릴 권리.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힌트를 주셨는데요. 네,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고요. 자, 오늘의 예산 12,000원의 정체는 무엇인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해드립니다. 저희 학교 선생님 제자 한 분은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생리한 일주일 내내 결석하고 누워있었대요. 저 어릴 때 집이 가난하고 편부 가정이라 신발 깔창으로 대체하던 친구가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솔직히 철이 없어서 생리대가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솔직히 전보다 조금 덜 쓰려고 하는 편이죠. 현금 고박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가끔씩 물어서 생리대 있냐고 하면서 빌려서 하기도 했죠. 법적 근거도 다 되어 있어요. 이제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조례적 근거도 다 만들어져 있거든요. 안 합니다.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예산 없다고요?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런 보편적 복지 차원의 생리대 지원 조례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네, 지금 없습니다. 예. 청소년에게 안심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라는 정책을 제안한 바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현재 이제 시행 예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거에 대해서 내가 이거를 어떻게 대처를 못하는 거죠. 생리대가 없어서. 작은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반복되면 진짜 나중에는 트라우마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오늘의 예산 12,000원은요.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1인에게 지급되는 생리용품 한 달 지원금의 액수였습니다. 화면에 나온 저 2016년에 발생한 깔창 생리대 사건은 당시에 굉장히 참 충격적인 그런 일이었었거든요. 네, 2016년 5월이었고요. 이제 SNS에 한 청소년의 이제 사연이 올라오게 됐는데 네. 그 학생이 이제 저소득 가구의 중학생이었는데 생리대를 살 돈이 없어서 운동화 깔창으로 생리대를 대신한다 이런 이야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사연이 알려지면서 뭐 운동화 깔창이나 뭐 두루마리, 휴지 등을 생리대 대체품으로 좀 사용한다는 제보가 또 속출 했고 또 생리 기간에 이제 생리대가 없어서 수건을 깔고 그냥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 누워 있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오면서 사회적 반향을 좀 크게 일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때 뭐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 당시 그 얘기를 듣고 굉장히 그 충격을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후에 생리대 지원 예산에도 그렇던 좀 변화가 있었을 것 같아요.
항상 문제가 생기면 또 늘어나잖아요, 보통. 2018년 31억 4,400만 원에서 2019년 2배 이상 증가해서 67억 9,700만 원까지 늘었고요. 그리고 2021년 71억 8,200만 원까지 좀 증가했습니다. 네. 이거를 전국 단위 규모라고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인 거죠. 그렇게 보기에는 또 이 금액이 많다라고는 볼 수가 없죠. 네.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 건 맞습니다. 네. 그리고 1인당 지원 금액이 이제 평균 이제 12,000원인데요. 네, 보시면 2019년에 1,500원이었어요. 그래서 매년마다 500원씩 올랐습니다. 네, 네. 근데 물가 상승률이라든가 생리대 가격의 상승률을 본다면 이거는 뭐 많다고 보기에는 아까 제가 받은 것 같지만 받지 않은 이런 이제 금액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고요. 또 청소년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청소년기에 뭐 전 성교육 강사이기도 한데요. 가장 양이 많아요. 기간도 길고.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이게 훨씬 더 스트레스 상황으로 오는데 저소득이어야 되고 신청해야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예산을 이제 수혜하는 입장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지점들이 여러 가지 있다는 것들이 문제고요. 사실 좀 부족한 상황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그런 상황인데 이 코로나 시대에 더더욱 이 생리대 예산을 짚어봐야 하는 이유.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아시다시피 경제 위기가 좀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통계청이 조사한 결과를 좀 살펴보자면은 그 지난해 기준으로 가구 소득이 1년 전에 비해서 감소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32.1%였고요. 또 가구 부채가 1년 전보다 늘었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26.2%가 있었습니다. 또 이와 마찬가지로 기초생활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도 비율이 좀 늘었어요. 2020년 11월 기준으로 이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현황이 약 272만 명이었는데 이게 2017년 5월 대비 56만 명이 늘어난 수치라고 합니다. 그만큼 좀 빈곤층이 늘었다라고 보면 될 수 있고 특히 좀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그 이제 생리대 바우처 지원 대상인 수급자랑 차상위 계층에서 좀 근소하게 차이가 나가지고 해당되지 않는 계층도 발생을 하는 거예요. 가구들이. 사각지대가 있죠. 네네. 근데 이분들은 이제 코로나19로 형편이 더 넉넉하지가 않게 됐는데 이제 복지 지원에서까지 소외가 되면서 더욱더 사각지대로 몰리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항상 그런 부분에 걸치는 대목이 언제나 안타깝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한 보편적인 지원을 주장하는 그런 건데요. 효율을 얘기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가게 내에서 뭐랄까요, 지출의 우선순위에서 밀린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그죠? 이제 저희가 마트에 가서 장을 볼 때도 생리대를 가장 먼저 탁 사기는 어렵습니다. 가세가 기울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들은 가장 쉽게 줄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다들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화장품도 좋은 거 쓰다가 이제 좀 약간 단계를 낮춘다거나 뭐 안 쓴다거나 단계를 생략한다든가 할 때 생리대가 가장 또 빨리 줄이게 되는 품목 중에 하나이고요. 그래서 기상천외한 방법들이 막 생기는 거죠. 화장지를 말아서 어떻게 했다, 뭘 사용했다라는 이런 기이한 것들이 SNS에 올라오고 있고요. 실제로 2021년에 서울시 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급 운동본부라는 데서요. 월경용품 구입 이제 비용이 굉장히 부담스러우니까 어떻게 했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생리대 교체 시간이 있습니다. 보통 화장실 갈 때마다 가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나마 한 3-4시간 이상을 경과하게 되면 사실 좋지 않습니다, 몸에. 그런데 이 시간을 넘겼다라는 비율이 74%나 되었고요. 대부분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휴지나 수건 이런 거를 뭐 겹쳐서 사용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게 12%였고요. 그래서 생리 빈곤의 문제가 지금 이제 다들 가세가 좀 기운 상황이잖아요. 코로나19 이후에. 사각지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생활의 여러 가지 품목들을 줄이고 있는 과정. 게다가 지금 물가 상승률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짚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야말로 생활 필수품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인데 요즘 같은 시대에도 요즘의 대한민국에서도 비용 부담 때문에 이렇게 개수를 줄이거나 시간을 길게 사용하거나 뭐 정말 대체를 하는 이 수단은 정말 이야기하기도 참 안타까울 정도의 그런 얘기들이 들려오고 있는 건데 자, 그렇다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지금의 상황에서 이 생리대 지원 상황은 어떤지와 함께 또 지원 금액이 대상자들에게 적절한지 빅벙커가 여성 청소년들에게 직접 한번 들어봤습니다. 저는 아마 기초수급자로 대상이 된 것 같아요.
한 번 살 때 그 갑자기 터져서 사러 들어갔는데 한 5천 원 들 때도 있고 하니까 너무 현금 고 막 그러면은 주위 사람들한테 가끔씩 물어서 생리대 있냐고 하면서 빌려서 하기도 했죠. 솔직히 저는 지금까지 엄마가 주는 것들만 썼으니까 생리대 가격도 솔직히 잘 모르고 생리대가 비싸봤자 솔직히 얼마 하길래 그렇게 비싸냐 이런 생각도 솔직히 어린 생각이지만 갖고 있었어요. 철이 없어서 생리대가 그렇게 비싼지를 몰랐어요. 지금은 솔직히 전보다 조금 덜 쓰려고 하는 편이죠. 지원 받기 전에 생리했을 때 기억나요? 그때는 어땠는지? 그때는 제가 거의 하루 종일 집에 있었던 것 같아요. 할 땐. 저는 한 8일 정도 하고 있고요. 생리대는 원래 어머니가 구매해 주셔서 원래 쓰던 좋은 느낌이 아니라 좀 다른 거를 써보려고 찾아봤는데 엄마가 너무 비싸다고 원래 쓰던 걸 쓰자고 해서 그랬던 기억이 나요. 중형이랑 대형을 쓰는데 둘 다 사면 너무 비싸가지고 하나만 한 종류만 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정말 1,000원, 2,000원이 아까울 때잖아요. 그래서 조금 품질이 안 좋은 걸 알면서도 조금 더 저렴한 생리대를 예를 들어서 습진이 나는데도 그냥 조금이라도 저렴한 걸 산다든지 이런 방식의 고충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사실 본전을 찾는다고 하면 조금 웃기기는 한데 이제 양이 적은 날에는 짧게 착용하고 버리면 뭔가 조금 비효율적인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떤 본전을 찾자라는 생각으로 좀 어떤 착용 시간을 늘렸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양으로는 안 돼 그런데 좀 더 적은 중량을 쓴다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한 적 있긴 하거든요. 아무래도 당장 먹는데 돈이 나가고 당장 교통비에 돈 써야 되는데 생리대를 우선순위 올리기가 좀 힘드니까 사람 몸이 기 아니까 한 번 더 할 때가 있단 말이야. 가끔씩 생리를 그러면은 한 달에 2번 네 그러면은 갑자기 그러면 휴지 이런 거 좀 쓸 때도 있고 일회용 기저귀 그런 거 아무래도 생리대보다는 저렴해요. 훨씬. 자기 전에 대형이나 이제 대형 붙이고 그 다음날 자기 전까지 거의 24시간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정말 냄새도 나고 불쾌했지만 굳이 양도 적은데 바꿔야겠나? 아끼자라는 생각이 컸던 것 같습니다. 몇 시간 쓰고 버릴 일회용품인데 거기에 많은 투자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참다가 화장실 휴지를 접어서 덧댄 적이 있죠. 평균적으로 따진다면 한 달에 2만 원, 2만 5천 원 정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 2달에 한 번 정도 사는 편이거든요. 그때 이제 뭐 오버나이트 하나, 중형 2개, 팬티 라이너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한 4, 5만 원 정도 드는 것 같습니다. 보통 중형이랑 팬티 라이너는 쓰지 않고 대형이랑 오버나이트 해서 월 2만 5천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너무 적은 금액이 아닌가? 그냥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많이 빠듯하겠다? 좀 비싼 걸 상상도 못할 거고 근데 그걸로 생리 기간에 다 버틸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지원해주는 건 고맙긴 한데 보통 두 종류 살려면 월 2만 5천 원 정도가 필요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한 종류는 이제 겨우 살 정도의 12,000원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더 비싼 거를 사고 싶어서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이 생리라는 게 개개인의 어떤 차이가 너무 많고 진짜 작게는 피부에서부터 크게는 자기 이제 생리 주기 그런 거를 생각하면 이제 정말 어떤 이 여러 가지 선택권이 좀 보장이 돼야 되지 않나. 그 12,000원이라는 금액은 선택의 폭이 사실 저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받는 입장이니까 또 생리라는 주제 자체가 공공으로 말하기에 꺼끄러운 주제이기도 해서 그러한 단점이나 이제 보완해야 될 점이 수면 위로 안 떠오르는 것 같아요. 매달 고정적으로 찾아오는 건데 대처를 못하는 거죠. 이게 만약 들켰을 때 또한 나보다는 타인이 나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경험하게 되는 어떤 그런 창피함, 수치심이죠. 작은 스트레스가 차곡차곡 반복되면
진짜 나중에는 트라우마틱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그러니까 미리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야, 나 다음 달에 또 생리를 하게 되면 내가 또 이거를 그런 식으로 대처해야 되는데, 나 또 그 순간 이런 걸 그런 걸 우리 예기 불안이라고 하거든요. 동생들이 전부 다 학교에서 코로나 지원이라고 마스크랑 자가 키트를 받아왔더라고요. 전 솔직히 지금까지 그런 걸 보급 지원을 안 하는 이유가 나라에 돈이 없어서 그래서 지원을 못하나 이런 생각까지 했었거든요. 얘네가 돈이 있는데 안 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사회에서 생리라는 문제에 대해서 정말 무관심하구나, 관심이 없구나 이런 느낌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생리에 살 돈이 없다던가? 그래서 조금 부끄럽고 수치심 느끼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 학년 보면 무상급식, 무상교복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언제나 당연하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거다 보니까 당연히 필수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맞다고 생각하고 생리대 달라는 건 전혀 부끄럽지 않고 경우에 따라서 정말 말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된다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파요. 네,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분들도 막 있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한번 경제적 부담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조금씩 들긴 해요. 사실 생리대 살 때마다. 네, 잘 봤습니다. 보시는 내내 또 우리 패널들 이렇게 한숨도 막 쉬시고 그러셨는데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일어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들었고 화장실 갈 때만 2~3시간마다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좀 더 참자, 이것도 아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해. 그것조차도 생리 빈곤입니다. 근데 5시간, 6시간 계속 유지하다 보면 생열이 새요. 그래갖고 막 의자에 묻고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 놀림도 당하고 또 그런 게 상처로 받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일이 되게 비일비재합니다. 생리대 살 돈이 없어서 계속 한 생리대하고 한 5시간, 6시간 쭉 사용하는 거. 이런 부분들도 생리 빈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런 경우가 이렇게 많아요, 대표님? 청소년 빈곤의 문제가 대단히 심각한데요.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이 노동권이 없잖아요. 그렇죠. 자기가 벌 수 있는 돈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제 한 10년간 유기 청소년 지원하는 사업을 했었는데요. 빈곤함의 끝장을 보게 돼요. 사시사철 똑같은 반바지와 똑같은 옷에 이제 슬리퍼를 신고 나타나는 거죠. 아무것도 손에 든 게 없어요. 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럼 생리대는 당연히 없죠. 그래서 저희 어머니 이제 바리바리 챙겨 보내고 이렇게 하는데도 탐폰 이런 것들을 아주 오랫동안 사용해서 정말 산부인과에 가야 될 만큼 심각해진다거나. 들을수록 답답하면서도 괜히 미안해지는 마음이 계속 있는데 그 많은 전문가와 여성 단체에서는 그래서 이 생리빈곤은 단순히 생리대가 부족해서 불편하다라는 선이 아니라 이거는 뭐 학습권, 또 이동권, 또 건강권과도 관련이 있다, 연결이 된다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저도 이게 취재를 하면서 몇몇 일부 청소년들을 좀 만나봤었는데 한 학생은 이제 생리 주기가 되게 일정하지 않은 친구였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이제 미리 구비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생리가 시작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얼마 남지 않은 생리대를 가지고 그 생리 기간을 다 버텨야 되는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 말이 하루에 하나로 버텼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하나로 버티면 또 셀 확률이 많으니까 뭐 학원이나 뭐 지원센터 이런 데는 전혀 나갈 수 없는 상황이 조심스럽게 되고 네네, 집에만 있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고, 또 한 학생 같은 경우에 양이 되게 많은 친구였던 거예요. 그래서 본인한테는 이제 팬티형 생리대가 필요한데 이게 바우처 금액으로는 살 수가 없어가지고 전혀 구비를 하지 못했고 개인 돈을 좀 얹어가지고 사야 되는 건데, 이 학생이 이제 코로나19로 아르바이트까지 잘리게 되면서 이제 실직을 해버려가지고 자리를 잃어서. 네네, 결국 이제 값싼 생리대를 찾아 나서야 되는데 주변에는 또 다 편의점밖에 없는 거예요. 편의점엔 또 가격이 또 비싸니까 또 일반 마트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또 셀까봐 이동하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좀 빈번하게 있더라고요. 특히 사춘기 시절에 이제 청소년들한테는 굉장한 트라우마로
남길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오늘 주제가 우리가 저 대본 맨 앞에 써 있는 게 있잖아요. 큰 글씨로. 주제가 생리 빈곤은 인격 살인이다입니다. 저희끼리 이제 보고 있는 뭐 주제 제목이었습니다만 생리 빈곤이 정신적 충격과 또 나아가 공포를 이야기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인격 살인이라고 할 정도의 심리적인 압박을 준다라는 건데요. 사실 이 월경이라는 게 여성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또 최근에 초경이 또 빨라지고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그 기간 또한 길어질 것이고 노출이 더 많이 되는 그런 것이고 이 문제는 갈수록 더 커질 수 있지 않을까요? 2010년 보건교육포럼이 조사한 평균 초경 나이는 11.98세로 조사가 됐고요. 최근에는 이제 이것보다 초경이 좀 더 빨라지고 있다라는 그런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0세 이하의 초경을 시작하는 경우도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초경을 일찍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 저소득층 같은 경우에는 가계 소득 부담이 늘 수밖에 없는 거고요. 또 청소년들이 생리 빈곤을 겪을 확률도 점차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생리 빈곤을 겪는 여성 청소년들이 이제 점차 많아질 수밖에 없고 또 그러고 있다는 얘기인데 지자체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역에 비해서 대구하고 부산이 좀 부족해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제 시도가 조례를 이제 제정을 합니다. 이 관련해서. 여성 청소년 뭐 월경용품 지원조례, 생리용품 지원조례, 보건위생물품 지원조례 이렇게 해갖고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뭐 이름들은 다르지만 다 같은 네네네 같은 내용인데 서울, 경기도, 대구, 울산, 인천, 광주시가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어요. 여긴 부산은 빠지죠. 지금 조례도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네요. 예. 자, 아무튼 그렇다면 현재 여성 청소년을 위한 대구와 부산의 지원 현황은 어떤지 빅벙커가 확인해봤습니다. 보시죠. 예산이 별로 없죠. 그래서 뭐 조례도 만들어지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뭐 예산이 증대된다든지 뭐 보편적인 어떤 직업으로 나아가고 있다든지 그러진 못해서 아직까지 많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14,500여 명쯤 되더라고요. 그러면 전체 여성 청소년의 7.8%밖에 되지 않아요. 모든 아이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조례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대구시에서는 그걸 선택적 조례로 받아들이고 지금 그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되게 그 요식행위로 하고 있죠. 작년에 시행했던 것이 어떤 게 있냐면 여성 청소년, 학교 밖 청소년 아이들한테 188명 대상으로 두당 12,000원 지원하는 게 그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우리가 대구에서는 생리대 지원 조례를 하고 있다. 그냥 형식적인 거에 그쳐버린 거죠.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아이들. 그러니까 지금 제도권 내에 있는 애들한테는 지원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부산시에서는 뭐 혹시 생리대 지원 조례가 있나요? 어떤가요? 네, 지금 없습니다. 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할 때 정책 공약을 뭐 20몇 가지를 냈습니다. 청소년에게 안심 무상 생리대를 지원하라는 정책을 제안한 바는 있거든요. 근데 이제 받아들여지지는 않았고 현재 이제 시행 예정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바라는 어떤 교육 정책 이런 것들을 쭉 살펴봤는데 거기서 이 월경권을 보장하는 이런 것들이 나오더라고요. 그게 학생의 입을 통해서 네네 예. 그게 언제죠? 최근의 일입니다. 뭐 보건위생, 건강권을 지켜주는 걸 굉장히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잖아요. 매달 그렇게 겪고 있는 이 월경의 문제를 어떤 보편의 인권의 문제, 건강의 문제로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 가장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법적 근거가 다 나와 있거든요. 보면 청소년 복지지원법에는 보건위생물품 지원 대상과 방법 같은 것들이 이미 그 명시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활용을 하면 되는 건데 조례가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산 핑계 대면서 인색하고 있어요. 시민사회 공감대라든지 이 예산이 많이 들고 하는 부분이라서 저희가 이제 딱 지금 어떻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국회에서도 그렇고 여성가족부에서도 그렇고 이런 보편 지원에 대한 논의가 점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성가족부라든지 종합부처 논의에 발을 맞춰서 늦지 않게 대처를 해나갈 그럴 계획입니다. 사각지대는 있을 수 있겠죠.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해서 이제 편적인 지원을 하는 거는
조금 아직은 힘들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적인 여건이 힘들다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남아 돌아서 이런 보편적 복지 차원의 생리대 지원 조례를 하느냐? 아니거든요. 예산 없다고요? 대구가 다른 지역보다 세수를 적게 가지고 있나요? 아닙니다. 다른 지역보다 세수, 오히려 이번에는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대구에는 세수는 늘었어요. 이거는 집행하는 집행권자의 의지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시민사회에서도 지역사회에서도 학부모님들도 요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2022년에 대구시 이제 예산이 첫 10조 시대다. 뭐 이렇게 대대적으로 기사화됐던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예산이 부족하다라고 얘기가 나오니까 요거는 좀 이 현 시점에서 참 이해가 안 되기도 합니다, 대표님. 대구시 전체 지원 예산이 4억이고요. 부산이 5억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매칭 사업으로 하는 그 지원 예산이요. 대구시가 10조 시대고요, 예산이. 부산이 지금 15조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대구는 전체 예산 중에 0.004%고요. 부산은 0.003% 수준입니다. 이거 많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죠. 그 2020년 대구의 그 순세계 잉여금이 8천억 원이고 부산시는 1조 3천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다뤘었어요. 네, 지자체의 경우 이제 지출 금액을 제외한 뒤에 중앙 정부의 보조금 잔액을 이제 반납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돈을 의미하는데요. 또 그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보면 생리대 보편 지원은 더더욱 지자체 의지 문제에 달려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내용에서 확 느낄 수 있는 거죠. 인식의 차이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지켜보느냐,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이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자체별 자체 사업으로 생리대 지원 관련 예산이 그럼 어느 정도나 그래서 있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가 궁금하거든요. 네네. 예산계의 마스코트님. 그만하시고요. 네. 지자체별로 다 알아볼게요. 일단 2022년 기준 가장 많이 예산을 투입하는 곳이 경기도죠. 266억 정도로 해서 만 11세부터 만 18세까지 보편 지원을 하고 있고요. 다음으로 이제 예산이 큰 지자체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만 16세부터 18세 학생들에게 생리대 지원을 하고 있고요. 모든 학생에게죠? 예. 인천이 좀 특이한데 2004년생, 뭐 고3인가요? 예, 2004년생만 현재 보편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나이만. 2004년생이면 현재 19세니까 아마 딱 고3. 네네네. 그래서 7억 8,3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경우는 제가 좀 서울시 때문에 좀 놀랐는데 도서관이나 복지관 등 공공기관 및 시설에 이제 그 생리대를 비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보편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이렇게 무상 보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2억 4,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예산은 사실은 필요성을 어떻게 느끼냐 하는 인식에 근거해서 이제 배정이 된다고 봅니다. 월경을 바라보는 우리 사회 시각이 반영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해본 얘기, 또 나온 얘기, 저도 듣고서 뭐 처음에 사실 준비 전에 저도 어느 정도 생각을 정리해서 이제 나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똑같은 원고를 갖고 그대로 방송을 하는데도 생각이 점점 많이 달라지고 또 많이 좀 속도 상하고 그렇더라고요. 오늘 나오는 이런 얘기들이 또 적극 반영이 되면서 이 방송이 어떤 그런 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소비자들의 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생리불순과 여성 질환이 생겼다는 신고가 1,30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0.1g, 0.5g을 집어넣었어요. 굉장히 조금 집어넣었어요. 실험 자체가 잘못됐군요. 잘못됐지. 약대 교수들은 함량 실험을 하잖아요. 의약품에.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식약처와 같이 결과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보고 있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서로 논의가 된 다음에 공개를 할 거고요. 가볍게 그냥 외부에서 끝날 수도 있는데 타고 올라가면 질염, 더 타고 올라가면 골반염, 더 타고 올라가면 진짜